안녕하십니까. 은퇴한 탐정 충실장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알게 모르게 배우자의 바람이나 개인적인 돈 문제, 그리고 사람 사이의 민사상의 문제로 인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고, 탐정이나 해결사, 즉 흥신소에 연락을 해서 돈을 주고 문제 해결을 위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식당이나 숙박업소와는 다르게 이들의 후기를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이 단점인데요. 이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흥신소가 예를 들어 영수증 리뷰가 있어가지고 뭐 너무 만족했어요라고 글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남편 바람핀 썰을 유튜브나 개인 블로그에 자랑하듯 올릴 수 없기 때문이죠. 어? 그러면 지금 뭐 땡땡 흥신소나 뭐 탐정사무소를 검색을 했을 때 블로그에 후기에 올라온 것들이 많던데요 라고 검색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의문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그것은 창작되고 만들어진 후기들입니다. 충 실장이 탐정 마케팅 흥진소 광고 전문가잖아요. 네이버가 카테고리별로 상위 노출되는 어떤 로직이라는 게 있어요. 공식. 흥진소 관련 글들은 후기 형태로 직접 경험한 것 같은 형태로 글을 써야 상위 노출이 잘 되고, 저같이 고인물들이 여러 블로그에 상위 노출을 해놓은 것을 보고 유사하게 따라하면서 전체적인 블로그 광고판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실제 현역 탐정들과 수시로 통화로 인터뷰를 해서 사연을 일단 듣고 그것을 각색하고 그 다음에 포스팅을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챗GPT 같은 AI 같은 걸로 제 글들을 긁어가는 것들이 많아서 보통 이제 어떤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1등부터 5등까지 이렇게 최신 글들이 제목이나 이제 본문이 유사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다 따라요, 다. 잠시 짬내서 말씀드리면 상위 노출 꿀팁의 1등은 따라하는 것입니다. 예, 각설하고. 흥신소 계약하기 전 알아야 할 5가지 정보, 오늘의 주제거든요. 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사무실에 없거나 내방 상담이 안 되는 곳, 그리고 얼굴도 안 보여주는 곳에 입금부터 하지 마세요. 가장 많은 케이스의 사기인데, 통화만으로 계약을 유도하고 돈만 받고 없어지는 케이스입니다. 정말 많아요. 그나마 네이버에 홈페이지 나오고 검색했을 때 포스팅이 많은 곳들은 광고에 돈과 시간이라도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먹튀가 상대적으로는 적은데, 뭐 카페나 SNS, 뭐 밴드 등에서 접근한 정보가 별로 없는 업체랑은 절대 거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둘째, 사업자 등록증이 현재 유효한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대표자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톡으로 타인의 신분증을 보여주는 사기꾼 새끼들이 있고요, 실제로. 이미 폐업한 옛날 사업자, 본인 것도 아니에요. 옛날 사업자 등록증을 보여주는 사기꾼들이 최근에 꽤 있었습니다. 이걸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자 정보 공개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상호 검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캡처본을 올려드리거나 링크를 유튜브 또는 인스타 댓글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그 다음 셋째, 계약서 작성 핵심 노하우. 계약서 작성 정말 중요하죠. 사실 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 할 말이 참 많은데요. 최대한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하는 게 맞다,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정답은 사실 없습니다. 업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이왕이면은 안 쓰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저는. 이 이유는 증거 수집이라는 것이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조사 대상자에게 발각되거나 아니면 의뢰인이 발설하는 상황이 생기면 되도록 문제가 되는 자료들은 안 들키는 게 좋습니다. 네. 계약서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과 흥신소가 해당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행 그리고 약속들을 구체적으로 적어 놓잖아요. 두 사람의 도장이나 사인과 날인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군들끼리의 약속으로는 뭐 필요하겠지만 적군에게 노출되면 이것만큼 치명적인 약점이 없습니다. 이걸로 문제가 된 경우도 많이 봤고요. 특히 많은 업체들이 계약서에서 명시하고 있는 비밀 유지에 관한 제한 사항, 이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죠. 업무를 성공의 실패 여부를 떠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외부에 발설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까지 제한을 한다는 거죠. 비밀을 유지하지 않게 되면은 당신은 나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항목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위반했을 때 큰 금전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그래서 계약서를 꼭 써야 된다면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들은 있는지 없는지 여러 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충 실장은 현역 시절에 계약서를 쓴 적은 거의 없어요. 예. 예, 이렇게 제 얼굴이 계약서 아니겠습니까? 믿음 가는 페이스. 네. 다음, 넷째. 흥신소 의뢰비용 정밀 분석. 예, 좀 설명드릴게요. 참 흥신소 의뢰비용 탐정 가격에 대해서 말들도 많고 정보도 넘쳐납니다. 온라인상으로도. 오늘 충 실장이 시원하게 정리를 해드려보겠습니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흥신소 의뢰비용은 싼 게 비지떡입니다. 이건 100%입니다. 제가 국내에서 활동하는 탐정들 중에 100팀 정도는 소통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소주도 한 잔씩은 해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업체들도 있고 지금도 계속 신생업체가 생겨나고 있거든요. 적어도 사기치지 않고 제대로 된 사업자의 법인 업체 또는 알바들에게 현장 일을 안 맡기고 정직원들로만 현장 업무를 꾸리는 일 잘하는 원로업체나 대형업체들이 있어요. 절대 싸구려 인력으로 일을 하지 않는 곳들도 많죠. 이런 나름 명성과 경력을 가지고 일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들은 사실 합리적으로 비용 측정을 하긴 하지만 일반인들 기준에는 비쌀 수도 있어요. 이 비용이 보통 일당이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하루에. 이것은 1인 기준은 아니고 현장에 따라서 한 명만 투입되거나 여러 명이 투입될 수도 있고 적게 70만 원부터 많게 100만 원 이상으로 이렇게 팀을 꾸려서 하루 일당을 측정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인터넷 보니까 일주일에 200만 원, 일주일에 300이 안 되는 금액, 즉 일당이 30에서 40만 원 하는 업체도 있는데 이런 업체는 뭐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제대로 세팅하고 일 잘하는 업체가 사실 신생업체나 초보업체들 가격 경쟁에 맞춰줄 필요가 없잖아요. 30만 원에서 40만 원. 돈이 부족하거나 아까우시면 저렴한 곳에 하는 것은 제가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곳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돈이 없는 여러분에게 손해보면서 일하는 곳은 사실 없겠죠. 예, 당신이 너무 당신의 상황이 안타까워서 내가 공짜로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업체는 없습니다. 보통 이렇죠. 저렴한 곳들이 주장하는 바가 일주일에 250에서 300만 원인데 현장에 우리는 2명에서 3명 정도도 투입되고 차량도 2-3대가 투입됩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업체들이 무슨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사실 그 금액 받고 그 조건으로 해줄 수가 없거든요. 알고 보면 혼자 뛰거나 GPS 위치 추적기 달아놓고 그냥 쫓지도 않고 그냥 관제만 하다가 뭔 일 있으면 쫓아가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싸게 불러서 계약을 유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후불제라고 많이 보셨을 거잖아요, 광고에서. 실제로 계약금이나 진행비 없이 모든 일을 완료하고 나서 만납하신 분 있으면 저희 댓글 좀 남겨주세요. 그렇게 일 잘하는 곳이라면 은퇴한 탐정 충실장이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흥신소나 탐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선사업 하는 곳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후불제라는 단어 자체는 미끼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중간에 비용을 더 달라고 하거나 계약서 상에 없었던 성공 보수금을 요구를 안 하면 그나마 다행이고 요구를 많이 합니다. 또 일주일 일한다고 해놓고 2, 3일 만에 증거를 잡았대요. 그래서 종료. 그런데 증거를 보니까 이게 유용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일을 또 더 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추가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게 말장난이거든요. 왜 이렇게 실력을 늘릴 생각은 안 하고 말장난과 고객을 기만하고 사기치는 걸로 돈 벌려고 하는 신생업체들이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많이 생기고 있으니 주의 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이 길어지지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흥신소 탐정 의뢰 비용은 인건비입니다. 네, 즉 증거 수집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순수한 비용이라서 증거 수집하시려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증거 수집하기 좋은 타이밍인가입니다. 저는 최근에도 그런 통화를 받았거든요. 제 유튜브 보고 연락 주시는데 당장 어제까지 의심하는 티 내고 미행하고 증거 수집하겠다고 욕하고 싸웠는데 당장 오늘부터 미행을 해야 되겠대요. 안 된다고 했죠. 증거가 나올까요? 그렇게 하면? 호르몬에 미쳐가지고 매일 안 보면 안 되는 상태가 아닌 이상은 여러분이 그만큼 티내고 의심했다면 눈치를 보거나 일주일에 3번 볼까 1번 볼까 말까로 조절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은 막 마음이 급하니까 지금 맡기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사기 당하기 딱 좋습니다. 하루에 100만 원 돈 가까이 지출을 하면서 눈치 보는 당신의 배우자가 바람을 안 피우면 눈치 보고 안 만나면 그 돈 공중분해되는 겁니다. 돈 많으시면은 그냥 해보세요. 그 돈 아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노하우, 바람 의심이 되는 이 배우자, 긴가민가한 상황이라면 이들이 안심하고 바람을 필 수 있게 밑밥을 깔아둬야 돼요. 당신이 불안하니까 경고하고 욕하고 휴대폰 보자고 체크하고 그러면 몰래 피지 안 피지는 않는단 말이죠. 네. 제 경험상으로는. 그래서 바람의심 배우자가 조금은 안심할 수 있도록 텀을 두고 밑밥을 깔아야 된다라고 다시 말씀드리는 거고요. 낚시에 미끼도 없이 고기를 잡겠다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 또 한 10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5째. 마지막 5째. 실시간 보고. 이거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일 잘하는 업체들 중에 보면은 의뢰인에게 실시간 보고를 해주는 곳들이 있고요. 또 안 하는 곳들도 있어요. 실시간 보고는 큰 장점과 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장점. 이 업체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의뢰인에게 보여줌으로써 안심을 시킨다는 것이고, 단점은 자칫 조사 대상자의 상황을 계속 실시간으로 보고를 하다가 의뢰인이 미쳐가지고, 감정적으로 미쳐가지고 현장으로 난입을 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당신 너 모텔이야 아니면 언년이랑 같이 있어.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미행 들키게 되는 거고 돌발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뭐 위험하겠지만은 미행하고 추적을 맡아서 했던 탐정들의 위험은 여러분이 어떻게 감당을 해주실 겁니까? 이게 큰 단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법적으로 유효하지도 않은 혼자 앉아 있는 장면 또는 동성들끼리 뭐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데 당신의 배우자가 지금 혼자서 커피를 먹고 있습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지금 남자들끼리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네요. 이런 것까지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무리하게 침투하고 촬영하고 보고를 하면은 아까 전에 커피 먹을 때 저 빡빡머리 새끼 본 것 같은데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데 그 빡빡머리 또 보이는 것 같은데 물론 현장에 있을 때 저는 뭐 이렇게 쫓아가진 않았지만 바람 피는 사람들은 눈썰미가 사실 좀 더 있어요. 경계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정작 뭐 일반 사람들 다 만나고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막판에 상간녀를 태우고 모텔을 가거나 아니면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아까 식당에서 봤던 사람들인 것 같은데 아까 식당 주차장에서 본 차량 같은데 이게 또 보이면 과연 그들이 눈치를 안 챌까요?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즉 결정적인 순간에 촬영하는 것이 들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보니까 실시간 보고 과연 해야 될까요? 네. 인터넷에는 실시간 보고를 무조건 해주는 곳을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필드의 고수들은 오히려 딱 적시적소의 증거만 수집하고 보고할 수도 있으니 이것은 뭐 전화상만으로 의논할 게 아니라 직접 대면 상담하고 이 사람의 눈이 진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가 아닌가 아니면 이거를 계약서에 쓰든가 그렇게 체크를 좀 하시고 실시간 보고 부분은 의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 뭐 5가지 정보 오늘 말씀드렸는데 이 정보들 하나하나를 주제로만 따지고 가더라도 30분 이상은 떠들어야 돼요. 이 한 주제를 가지고. 근데
요즘 사람들이 긴 영상을 참 싫어한다고 해서 하나로 만들려다 보니까 지금 모으고 모아도 10분이 훨씬 넘었습니다. 마무리를 일단 해보면 흥신소나 탐정원 써야겠는데 돈이 없으시면 직접 증거 수집하시고 돈을 좀 아껴보고 싶으시다면 긴가민가한 상황에서는 탐정을 뭐 급하게 고용해가지고 뭐 2주 한 달 뭐 돈 낭비하시 마시고 최소한 바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까지는 여러분이 해주신 뒤에 적당한 기간에 전문가를 투입해서 최소 기간과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증거는 많을수록 좋고 그래서 최소 일주일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위에 궁금하신 것들 셀프로 증거 수집하는 방법들 긴가민가한 상황에서 진짜 바람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이런 거를 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은퇴한 탐정 충실장에게 편안하게 문의 주십시오. 일종의 재능 기부로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또 드리고 싶은 말씀. 가끔 예의 없는 분들이거나 뭐 사실 변호사 사무실에 돈 내고 상담받아야 될 내용들을 가지고 저에게 막 물어보고 궁금한 것들만 막 체크하고 그거는 안 궁금하고 이것만 얘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싸가지 없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 놓고 또 고맙다는 말도 없이 전화를 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상담 중에 좀 불쾌하잖아요. 그럼 바로 그냥 전화 끊고 차단 막습니다. 그리고 또 상간자들이 협박당하거나 소송 중이라면서 연락도 많이 주세요. 근데 저는 사실 뭐 사람이 실수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바람을 반성하고 새롭게 살아보려는 분들에게는 제가 어떤 힌트 그리고 협박당하지 않는 방법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제가 뭐 무료로 상담을 도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최근에도 좀 어이가 없지만 계속 바람을 피고 이거를 유지하고 안 들키기 위해서 이 방법을 뻔뻔하게 묻는 상간자들이 있었어요. 제가 욕까지는 안 했는데 전화 끊고 바로 차단했거든요. 제가 잡으러 갈 수도 있습니다. 저를 자극하지는 마십시오. 은퇴해서 참는 거지. 연락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네. 오늘 참 말이 길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장해 놓으시거나 개인톡에 공유를 하시고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씹고 먹고 삼키고 계속 보세요. 감정적으로 혼자서 증거 수집하시려면은 너무 힘이 듭니다.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입술이 틀 정도로 오늘 많이 떠들었습니다. 크게 편집 안 하고 올릴 거니까요. 빨리 보시고 좋아요 한 번씩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